안녕하세요. 39살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황당한 일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괘씸해서 잠이 안 올 정도이지만 한국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이 항상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일이 따르는 것처럼 분명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에 맞는 일이 뒤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예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수완이 좋은 사업가였는데 저는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네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운명인 줄 직감했어요. 사업가인 남편은 외모에 민감했고 저희 병원에 눈매 교정 상담을 받으러 왔었죠.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한쪽 눈만 쌍꺼풀이 있는 짝짝이 눈이라 매번 인상이 매섭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남편에게는 항상 콤플렉스였다고 하더군요. 처음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저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병원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친분이 쌓여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 수술을 동시에 받았는데 수술 후 2주간은 음주나 눈을 비비는 행동을 하면 안 됐었죠. 그런데 우연히 식당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한 번 본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눈썰미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던 터라 한 번에 저희 병원에 온 환자라는 걸 알았고 남편의 식사 자리에 실례되는 걸 알지만 다가가 술을 드시면 안 된다는 오지랖을 부렸었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남편의 눈매 수술 후 주의할 점 등이나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서 친해진 거죠. 남편은 사업가이신 시부처럼 경영이나 투자 쪽에 재간이 뛰어나 건드리는 사업마다 큰 성과를 일으키며 그 업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자들도 많았죠. 그런 사람이 저만을 사랑해주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남편에게 접근한 여성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사랑과 전쟁을 찍은 적도 있었네요.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못 산다며 매달렸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자를 밀쳐냈고 그 끝은 처참했습니다. 승범씨, 저 여자는 이제 그만 만나고 나랑 만나면 안 될까? 내가 더 어리고 얼마나 승범씨를 사랑하는데. 내가 누굴 만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나한테 뜯어간 돈이며 선물로는 부족해? 그만하자. 아주 둘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당신이랑 헤어질 테니까 둘이 잘해봐. 바람 펴놓고 나랑 계속 만날 생각이었어? 당신 내 앞에서 정말 뻔뻔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미야, 오해야. 나는 싫다고 했는데 자꾸 따라다닌 거라고.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다시는 이런 오해 받을 일 만들지 않을게. 정말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야. 이제는 이런 일 절대 없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서로 연애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 없어. 너무 사랑했지만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배신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왔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네요. 결국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상황과 프로포즈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느낀 건 저 역시 이 남자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희는 양가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네요. 남편에게는 3살 위인 누나가 있는데
시모보다 더 남편을 챙기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신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를 만날 생각조차 없다며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편과 저를 먼저 결혼시키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신우가 신혼집에 찾아왔고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저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렇지도 않은 채 당연하게 말하는 신우가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우리 집 리모델링이 3주 정도 걸린다는데? 올케네 집에서 신세 져도 되는 거지? 올케랑 결혼하기 전에 승범이가 나랑 살았잖아. 이제 승범이도 없고 이참에 집 리모델링 싹 하는 거야. 올케도 참 고생이 많아. 승범이랑 사는 거 불편한 건 없어? 승범이 아침은 꼭 먹이지? 나도 같이 있을 때 꼭 아침 해 먹였어. 올케도 힘들겠지만 아침 차려주고. 걔는 채소를 잘 안 먹더라. 올케가 아침에 채소랑 과일 갈아서 줘봐. 그럼 또 그건 마셔요.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인데. 그럼 3주 동안 여기 계실 거라는 거죠?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시댁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형님 지내시려면 방 정리해야겠네요. 제가 살림이 서툴러서 걱정이에요.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없는 사람처럼 둘이 지내. 말이 3주지? 3주 금방 간다. 이참에 올케랑 친해지고 좋지 뭐. 신우는 결혼 전부터 남편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지나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3주씩이나 신세 지겠다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일부러 이 시간을 노리고 제가 거절할 수 없게 상황을 유도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서로 의좋은 남매라서 그러려니 했네요. 하루빨리 3주가 지났으면 했어요. 신우를 좋게 말한다면 털털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저와는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제 물건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만지거나 평가하는 걸 싫어했는데 신우는 전혀 남의 기분이나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옷감이 쌓여 있어서 세탁을 하는데 제 옷과 속옷이 신우의 빨래 더미에서 발견됐었네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 옷이 신우의 빨래 더미에서 나오게 되자 황당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대학 생활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룸메이트는 없었어요. 신우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는 눈치였네요. 형님, 제 옷이랑 속옷이 왜 형님 빨랫감에서 나오는 건지 저는 실수라도 그런 일을 하진 않는데. 아, 이거? 너무 예뻐서 내가 입었어. 알아서 올케 옷장에 다시 넣어놓으려 했는데 올케가 벌써 봐버렸네. 제 옷이랑 속옷을 입었다고요? 왜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왜 손을 대세요?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이러셔서 그냥 참았어요. 실수인가 보다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도 아니고 알면서 제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저희 없을 때 혹시 집안 뒤지셨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남의 옷하고 더군다나 속옷을 입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형님이 이러시는 거 너무 불쾌하네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올케, 말 진짜 웃긴다. 남이라고? 난 올케랑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올케는 나를 남이라고 여겼구나. 진짜 서운하네. 그리고 옷 몇 벌 같이 입는다고 그 옷이 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 제가 형님 물건 아무 말 없이 쓴다면 형님도 기분 나쁘실 거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쓰셔놓고 저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하면 되나요? 제 상식에서는 형님 행동이 납득이 안 가요. 그깟 옷 한 번 입었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올게 다시 봐야겠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그동안 내가 올케 구역에 와 있었는데 얼마나 짜증났어? 나 도저히 올케랑 못 지내겠다. 올케 정말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올케랑 이번 기회에 정말 친해져 보려고 나름 눈치 보며 지냈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안줄 수 있어? 그 후 형님은 일주일을 남겨두고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처음부터 시댁으로 안 갔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시부모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여자로 둔갑되어 있더군요. 남편도 누나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저를 몰아세우는데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어서 세상 억울했습니다. 점점 시댁 식구들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힘들었네요. 그렇다고 남편하고까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보다 오히려 결혼해서 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남다른 가족애에 서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이 집 법을 따라야 한다는 시모의 말도 정말 어이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몸보신을 하려고 보양식을 일부러 챙겨 먹는데 하루는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못 먹는 음식을 강요하면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그에 맞게 따라야지.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안 그렇게 생겨서는 다 너랑 승범이랑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일부러 제일 잘하는 집에서 포장해서 왔는데 시엠이 노력을 봐서라도 한 숟갈 떠봐. 엄마, 억지로 그러지 마요. 입에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데 요즘 제 친구들도 이거 안 먹어요. 점점 안 먹는 추세고요. 그리고 나만 먹어도 되잖아. 굳이 이 사람까지 보양식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먹겠다고 하면 그냥 놔둬요. 괜히 음식 꺼내서 이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요. 여보, 먹지 마.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싫으냐는 거야. 이 맛나는 걸 이거 먹으려고 그 먼 데서 포장해왔는데 원래 가서 먹어야 하는 걸 가자고 하면 네가 싫어할 게 뻔하니까 포장해 왔잖아. 그러지 말고 이거 숟가락 한 번만 떠봐. 맛있다니까? 그냥 육개장에 밥 말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을. 우리 며느리는 은근히 예민한 것 같아. 시엠이 청성도 모르고. 시모는 기어이 제 입에 보양식이라며 국물 한 수저를 억지로 입 안으로 넣으셨네요. 그날 밤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비위가 약한 저는 계속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싫다는 사람한테 끝까지 음식을 먹이시는 시모의 행동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부모님들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네요. 연애 때는 서로에게만 신경 써서 집중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멋있어 보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부모님과 신우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싸우고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죠. 그동안 제가 시댁에 불만을 쌓아놓은 걸 풀어내자 엄마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아무리 내가 며느리라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 대해도 되냐고. 나 정말 먹기 싫었단 말이야. 요즘 누가 못 먹는 음식을 강요해? 나 계속 헛구역질 나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전화하는 거야. 세상에, 사고인 그렇게 안 봤는데 상견례 때는 교양이 넘치더니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
정서방이 가만히 있어?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니. 우선 그 집 사람이 됐으니까 정서방 보고 잘 말해서 앞으로 그런 자리는 안 가게 해달라 해. 네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다들 그렇게 살아. 엄마는 처음에는 제 말을 듣더니 사부인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봐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하다 결국 이해하라는 말뿐이었네요. 엄마와의 통화로 기분이 한결 나아질 뻔했지만 오히려 더 잔소리만 듣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지만 시댁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시댁과의 문제는 산 넘어 산처럼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오고 또 해결됐다 하면 다른 문제들이 덮쳐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는데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저도 아이를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시댁에서 재촉을 해오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네요. 남편과 제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모처럼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모와 신우가 집에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는 말만 하더군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셨으면 미리 준비라도 하는데 집이 엉망이어서요. 이런 게 사는 거 보는 거지. 엄마랑 쇼핑하려고 요 근처 왔다가 올케는 뭐 하나 해서 들렸어. 점심 아직 전일 거 아니야? 같이 먹자. 그런데 일한다고 너무 집안 청소 안 하는 거 아니야? 승범이는 오늘도 일 갔니? 너 여기 앉아봐라. 승범이 있으면 또 잔소리 한다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말해야겠어. 너희 아이는 도대체 언제 가질 거야? 일 다니니까 몸이 힘들어서 아이도 안 생기는 거 아닌지 걱정이다. 이참에 너 일 쉬는 게 어떠니? 승범이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잘 버는데 굳이 네가 일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요즘은 일하면서도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어요.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저도 아이 원하는걸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원하는 사람이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올케 일부러 아이 안 가지려는 거 아니야? 너 행여나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부부가 아이가 있어야 더 단단해지고 오래가는 법이야.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올케, 지금 아이 갖는 것도 늦은 거 아니야? 나이를 생각해야지. 시모보다 얄미운 신우라는 말처럼 본인은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꾸 저에게 노산이라며 듣기 싫은 말을 해대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30대 중반이지만 건강하게 아이 가지는 친구들이 많았던 터라 저는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시모와 신우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은근히 임신에 대한 압박을 주던 찰나 뜻밖의 임신이 되어 시모와 신우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임신이 된 후로 시모는 저를 지극정성 대해주셨는데 그나마 임신으로 시댁과의 사이가 호전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신우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온라인 패션몰을 운영하는 일을 했는데 남성복을 입을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 남편을 모델로 쓰겠다며 주말과 평일에 자주 남편을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누나 일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을 핸드폰 메시지로 받았고 알고 보니 신우의 쇼핑몰이었네요. 아무리 커플 옷을 입은 거라지만 와이프가 있는 남동생을 여자 모델과 껴안으면서 사진을 찍게 하는 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사진을 받고 신우에게 달려가
핸드폰을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하고 피곤한 사람 사진 찍자며 불러내셔서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형님이니까 참았어요. 솔직히 남자 모델 구해서 쓰시면 되는데 모델비 아까워서 신랑 자꾸 부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셨나 봐요? 그리고 남성복만 입으면 된다면서요. 커플 옷이며 커플 잠옷 입고 사진 찍는다는 건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꼭 이런 사진을 찍게 하신 의도가 뭐예요? 어느 와이프가 남편이 이런 커플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 모델이랑 다정하게요. 정말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당장 홈페이지 사진 내려주세요. 올케, 진짜 웃긴다. 모델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한 건 올케야. 내 쇼핑몰에서 어떤 옷들 있는지는 올케도 알잖아. 승범이한테 일하고 오라고 한 건 이런 것까지 허락한 거 아니야? 승범이도 아무 말 없이 잘 찍은 사진을 왜 올케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찍는다고 승범이가 바람이라도 날 것 같아? 올케야말로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다. 젊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 일은 그냥 비즈니스로 보라고. 이 사진 제 친구가 보낸 거예요. 전 모르고 있었다고요. 형님 이러시는 거 저 싫어서 그러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하신 것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나는데 당장 제 신랑 사진 지우시라고요. 저는 신우의 노트북을 내리쳤으며 그 모습을 보자 신우는 제 머리채를 잡아 저를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마치 자매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처럼 저와 형님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네요. 뒤늦게 남편이 달려와 이 상황을 제지하자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올케가 덤벼든 것에 대해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아랫배가 쿡쿡 찌르는 고통이 생기면서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땅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남편은 당장 저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날 저는 천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모두 신우 탓인 것만 같았고 신우가 너무 미워서 한동안 시댁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병원에는 2주 정도 휴가를 내고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지며 충전을 해서 다시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시모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가지라며 극성이었지만 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 단호하게 거절했네요. 신우는 그날 이후 저에게 단 한마디에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저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일로 풀었습니다. 주말도 나가서 병원 일을 보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남편한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시댁은 제 슬픔은 잊은 채 신우의 임신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인 듯 보였네요. 남편도 누나의 임신 소식에 입이 찢어지며 말하는 게 보기 싫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실실 웃냐고. 우리 아이 잃은 지 이제 한 달 됐어. 그 아이 누구 때문에 떠나보냈는데? 그새 누나가 임신했다니 좋다고 웃네? 아무리 좋아도 내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나랑 형님 사이 뻔히 알면서 이러기야? 이게 다 당신이 형님 모델 일 서주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다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 누나에 비해 아직 젊잖아. 당장이라도 만들면 아이 만들 수 있는데 누나는 진짜 완전 경사야. 그리고 모델 일 하는 거 나는 결혼 전에도 그런 일 많이 해봐서 대수롭지 않은데 당신이 임신해서 신경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 사진은 그냥 사진일 뿐이라고. 그렇다고 내가 모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겠어?
이렇게 예쁜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당신도 이제 누나한테 기분 풀고 잘 지내봐. 당신만 열내면 스트레스 받잖아. 누나가 원래 질투도 많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부분이 많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누나가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야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누나가 빨리 결혼하길 빌어. 그럼 우리한테 간섭 같은 거 안 할걸? 자기 가족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편드는 거야? 다시는 그 모델 일 하지 마. 그런 일이었으면 애초에 시키지도 않았어. 당신 혼자만 옷 입고 찍는 건 줄 알았지. 여자 모델도 같이 찍는 건 줄 알았으면 허락도 안 했을 거야. 신우에 대한 마음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덤덤해지더군요. 얼굴을 자주 안 보게 되니 부딪힐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자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을 갔는데 저에게 산부인과로 가보라는 말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천사가 찾아와 주었네요. 너무 기뻐서 순간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신우와 다툰 이후로 떠나보낸 천사가 다시 온 것만 같았죠. 의사는 임신 3주라는 말과 함께 몸조리 잘하고 2주 뒤에 다시 확인하자며 병원 예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이 기쁜 사실을 남편이나 시댁보다는 친정에 먼저 알리기로 마음 먹었네요. 좀 더 안정기에 들어서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 천사를 너무 허망하게 떠나보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한 적게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과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깜짝 놀래켜 주기로 마음 먹었네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웬 저녁 식사야? 정서방도 아니? 같이 오면 좋을 것을 우리끼리만 먹어도 돼? 그러게 말이야. 정서방한테 연락해봐. 일 끝나고 여기로 오라고. 그리고 너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게 뭐냐? 정서방은 우리 여기서 식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따로 부른 거예요. 다들 놀라지 마세요. 나 임신 3주래.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시댁 식구들은 안정기 들어서면 말하려고 이 소식 전하려고 부른 거야. 시댁에 가는 것도 아직 너무 힘들고 신우 얼굴 보는 것도 꺼려져서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알고 있어요. 정서방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번엔 병원 일도 그만두고 쉬라고 하셨네요. 저 역시 이번에는 병원 일을 쉬면서 오직 천사를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쓰려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나왔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간호사님, 여긴 웬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곳에서 보니 너무 반갑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기송씨. 아니, 이제는 채림씨죠. 와, 나 못 알아볼 뻔 했잖아요. 너무 예뻐졌다. 안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기성씨, 아니 채림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태어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 했거든요. 채림씨는 다른 환자들보다 저희 의료진들한테 너무 잘해줬잖아요. 태어날 때는 손수 초콜릿도 만들어서 병원 사람들한테 선물도 돌리고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부모님한테는 말했어요? 그때 수술하고 나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채림씨 수술 전에 부모님 걱정으로 마음고생한 거 생각나네요. 말 못해서 힘들어 했잖아요. 아직이요. 조만간 말하려고요. 그래도 저 예전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실은 오늘 남자친구 되는 사람 눈안에 상견례 왔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과거 모르고요. 당연히 여잔 줄 알죠. 계속
저 여성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지내고 있어서 앞으로 남자친구한테는 최대한 모르게 하려고요. 원장님은 잘 계시죠? 시간 나면 한번 들를게요. 네, 원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나저나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너무 잘됐다. 남자친구가 가족 모임까지 같이 가자고 한 거면 좋은 징조 아니에요? 결혼한 선배로서 이건 분명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해봐요, 채림씨. 채림씨는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성형외과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남자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성 호르몬을 맞고 있다면서 원장님과 긴 상담을 했던 환자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그 후에 수술을 통해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꾸기로 결정했더군요. 이렇게 수술 후에 나타나니 처음에는 누구인가 싶었지만 금방 그때 기억이 나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만남도 잠시 뒤로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부모님이 있는 자리로 가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신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식당 안을 둘러보니 신우와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서 시댁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 뒤쪽에 있는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긴 채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식사 자리는 저를 뺀 신우의 상견례 자리였고 제가 빠진 채 신우는 예비 남편을 소개하고 있었네요. 순간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이런 자리까지 저에게 알리지 않고 한 건지 화가 났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채림씨가 남편의 옆자리에 가서 앉자 뭔가 일이 잘못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채림씨는 남자친구의 누나 상견례 자리라고 말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제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둘 사이는 꽤 오래 만남을 가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 것처럼 다정하게 채림씨를 아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채림씨에 대한 과거는 모르는 것 같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부모님이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과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더 이상 시댁과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아 식사를 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네요. 일찍 부모님과의 식사를 정리하고 부모님을 먼저 보낸 뒤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댁 사람들과 채림씨도 식사를 다 마치고 서로 일어나려는 듯 보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섰죠. 저를 본 남편은 놀라면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신우 역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채림씨와 신우의 예비 남편도 이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오늘 누나가 갑자기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면서 약속을 잡는 바람에 자기는 요즘 계속 몸 안 좋다고 짜증내서 나만 나온 거야. 식사만 하고 헤어질 참이었어. 그렇구나.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해? 채림씨한테는 악감정 없어요. 이건 제 가족 문제라.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실망이 크네요. 형님은 애초에 실망할 것도 없어서요. 서로 안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 사람 아내 되고요. 이 집 며느리예요. 그런데 며느리 없이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너무나 당당한 거 아니에요? 특히 당신은 제정신이야? 나 몰래 바람을 펴놓고 가족 행사에 여자친구라면서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승범아, 저 말이 무슨 말이니? 이 아가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면서 아직 저녁도 안 해서 그냥 합석한 거다. 미인이가 오해한 것 같아. 승범이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미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니?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저 이만 빠질 테니까 당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와. 형님, 임신도 결혼도 다 축하드려요. 노산이신데 건강한 아이 출산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집 신물이 날 정도로 쳐다보기도 싫어서 이혼하렵니다. 남편은 나가는 저를 붙잡아 오해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제 마음이 더 이상 돌려지지 않을 걸 알았는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했고 나중에 채림 씨가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자 남편은 몸소리치게 분노하며 더 이상 채림 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후회한들 벌어졌던 일이 없는 게 되지는 않으니까 혼자 괴로워하게 뒀습니다. 신우는 상견례 이후 예비 남편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고 파혼을 하는 바람에 혼자서 출산을 하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선천성 기형인 구순혈을 안고 태어나서 한동안 성형외과를 다니며 아이에게 수술을 해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쁜 딸을 출산해 싱글맘으로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네요. 아직 남편에게는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기도 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제가 평생 사랑 주며 키우고 싶은데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많아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며 전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남편에게 아이의 소식을 알리면 다시 합치자는 말이 나올까 망설여지네요. 저는 지금 이 삶도 충분히 행복한데 말이죠. 아이를 위해 무엇이 정답일지 현명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의 댓글을 바랍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